제니하우스에 다니는 연예인이 1000명 정도라고. 라인 조금, 포인트 조금, 속눈썹 올리는 강도 조금, 마스카라 바르는 강도 조금. 드라마 메이크업은 조금의 예술인 것 같아요. 여기는 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원입니다. 제니하우스의 무진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하우스 무진입니다. 지금부터 무진 원장님한테 여배우 메이크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기초 혹시 안 맞거나 하시는 거 있어요? 딱히 뭐 그러면 클렌징 워터로 살짝 먼저 한번 닦아내고 할게요. 요새 일본에서 워낙 사랑의 불시착이 너무나 대인기라서 선생님은 손예진 배우를 몇 년 정도 담당을 하셨어요? 제가 한 2014년 정도부터 워낙에 저희 샵에 오래 다니셨는데 오픈 멤버예요. 제니하우스에 다니는 연예인이 1000명 정도라고. 네,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지점도 있고 저희 디자이너도 많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스킨 단계 들어가나요? 에센스 타입이라서 많이 건조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스킨인데 되게 촉촉한. 요거는 한 번만 바르시는 것보다 두 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바르시면 훨씬 더 좋거든요. 마스크를 쓰다가 이걸 하니까 되게 시원하고. 시원하죠. 네. 사실 베이스 하기 전에 많이 바르진 않아요. 스킨, 로션, 선블럭 딱 이렇게 세 가지. 선생님이 담당하신 연예인이 누구 있을까요? 유희 씨, 나나 씨, 조보아 씨 다들 근데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다 10년씩 됐어요. 이제 선블럭 올라가는. 네, 지금 선블럭 바르고 얇게 많이 안 발라요. 이렇게 기초는 끝났고요. 오늘 저는 베이스부터 안 하고 눈 먼저 메이크업 할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거 손예진 씨 할 때도 제가 눈을 먼저 메이크업 하거든요. 예진 씨 같은 경우는 파우더를 제가 따로 쓰지는 않거든요. 베이스를 먼저 해놓고 하면 아무래도 자국이 많이 남잖아요. 뷰티 광고나 이런 거 찍을 때는 피부 연출을 항상 더 촉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보통은 다 눈 먼저 하고 시작하는 편이긴 해요. 여기 이마, 여기 눈 있는 데까지만 베이스를 먼저 깔게요. 붉은기가 많으면 열이 올라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오히려 컨실러나 이런 것도 녹여버리니까 베이스를 나중에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 메이크업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커버를 조금 할게요. 이 부분만 파우더 처리 살짝 할게요. 드디어 눈썹 들어갑니다. 네. 배우들은 진짜 드라마에서 메이크업이 확 눈에 안 띄니까 눈썹이 진짜 생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눈썹에 따라서도 메이크업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세련되게 해야 될 때 아니면 가네신 이런 건 오히려 덜 그리기도 하고 너무 일자보다는 살짝 산이 있으신 게 얼굴형에는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드라마도 현장 출장도 나가세요? 보통은 샵에서 다 진행하고 스텝 친구들이 나가서 현장에서는 수정을 봐주죠. 드라마에서는 정해진 거 아니고서는 펄을 잘 못 써요. 왜냐면 조명이랑 빛 반사나서 오히려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는 이제 연결로 딱 한 제품 정해놓고 연결 끝나면 이제 뭐 립 컬러를 체인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또 세리 같은 경우는 옷이 워낙에 자주 바뀌고 그래서 립 컬러는 좀 자주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 간신에서는 네. 메이크업을 거의 안 한 상태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진짜 안 했어요. 거의 베이스하고 립밤 바른 정도? 아 진짜요? 네. 손예진이니까 가능하다. 너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오히려 좀 힘을 빼면 또 괜찮아요. 이쪽 눈썹 앞머리가 털이 조금 덜 있으신데 너무 진하게 그려버리면 앞머리가 진해져서 결로 살려서 그려놨고 나중에 그건 제가 마스카라로 좀 잡을게요. 섀도우를 할 건데 서울룩에서는 조금 음영감이 있는 느낌으로 가져갔어요. 뉴트럴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베이스를 먼저 한 통 깔아주고요. 이래서 제니하우스 섀도우 제품이 무펄 제품이 많이 나왔던 네. 거구나. 여기서 쓰시려고. 실제로 드라마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눈 조금 부어 보일 수도 있는 눈이셔서 눌러주는 컬러들을 좀 쓸게요. 언더 부분도 조금 여유 있게 이 음영을 잡아주시면 훨씬 눈매도 또렷해 보이실 수 있어요. 지금 되게 밑에까지 내려와서 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애교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면적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넓게 지나가 주시면 특히 얼굴형이 기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얼굴형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약간 톤이 다운된 컬러를 쌍꺼풀 위에 라인까지 부드럽게 바를게요. 음영이 좀 잡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해 맞아요. 보이고 막 다크해 보이고 하진 않으니까 윤세리로 여기선 제가 라인 끝을 살짝 올렸기 때문에 끝을 조금 더 끌고 올릴게요. 라인을 그리기 전에 벌써 불고데가 뷰러 안 하고 바로 불 먼저 해요. 이거를 억지로 이렇게 빼시다 보면 구겨지면서 다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고데를 먼저 하셔서 컬링을 살짝 만들어주고 잘 못 집으시는 부분들은 아예 뿌리만 바짝 집어주시면 훨씬 컬링이 예쁘죠. 처음에 이렇게 끝에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눈썹이 되게 예뻐져요. 이미 이제 끝이 올라가 있거든요. 더 보실게요.
요즘은 배우분들도 속눈썹을 저는 거의 안 붙이거든요. 제가 하시는 여배우분들 붙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리퀴드 라이너인데요. 배우분들은 너무 블랙보다는 브라운을 쓰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고 클로즈업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브라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와, 그야말로 속눈썹 사이. 먼저 점막을 메꿔놓고 시작할 거예요. 딱 점막만 지금 메꾼 상황이고 끝을 먼저 잡는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잡은 거고요. 특히나 살짝 올려 그릴 때는 양쪽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쪽은 동공이 완전히 보이는데 이쪽은 동공이 덜 보이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그 동공이 있는 부분에 라인을 더 그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동공이 동그란 것처럼 다 보이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주는 거죠. 여기하고 요 사이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조금 동그랗게 더 올라가야 눈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라인만으로 잡다 보면 너무 라인이 한쪽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라인 조금, 포인트 조금, 속눈썹 올리는 강도 조금, 마스카라 바르는 강도 조금 다르게 해서 맞추는 거죠. 배우분들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색조 같은 게 제한돼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이 형태들을 다 맞추려는 테크닉이 화면에서 클로즈업이 맞아요. 되고 정면샷 다 나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죠. 눈이 동그라셔서 길어 보일 수 있게 그럼 1차적으로 사이즈는 조금 맞춰놨고요. 포인트는 많이 진하지 않아요. 너무 섀도우에 컬러가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 약간 옛날에 우리 악역들은 보통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세련된 느낌 정도만 내는 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부분은 제가 포인트를 조금 돌릴 거예요.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잡아주고 이제 마스카라가 나온다. 여배우 메이크업이라 하면 많이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오히려 덜 하는 게 시간 더 오래 걸려요. 예뻐 보여야 되고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렷은 해야 되고 마스카라 하실 때 언더는 되게 대충 바르시는 분들 많은데 언더도 진짜 신경 써서 바르시면 눈이 훨씬 예뻐져요. 마스카라 바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결을 잡아주시면 훨씬 유지력도 오래가고. 원장님은 메이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친구 중에 메이크업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블루 메이크업 방학 특집 이런 걸 한대요. 어느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갔는데 아니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이 일을 안 하고 저만 하고 있죠. 결을 살리는 데는 투명 마스카라가 고정력이 높아서 투명 마스카라를 먼저 써서 결을 좀 잡을게요. 숱이 부족해서 많이 그리다 보면 너무 앞머리가 두껍고 진해지니까 어두운 마스카라를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만 연장할 거예요. 보시면 오히려 여기 눈썹이 있는 것처럼 결을 만들어주는 거죠. 드라마 촬영 때 피부 표현은 보통 어떤 표현을 많이 해요? 피부 타입별로 다르긴 한데 지성인 배우들은 유지력이 좋아야 되니까 조금 매트하게 하는 편이고 너무 건조한 친구들은 파우더를 좀 생략한다든지 캐릭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나요? 퓨어하고 이런 역할이면 조금 더 광이 날 것이고 눈매가 조금 살려야 된다거나 악역이다 이러면 너무 얼굴이 번들대는 것보다는 피부가 조금 매트한 게 더 눈이 살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광이 나면서도 기름기처럼 안 보이는 피부를 만들 수 있는지. 스킬도 스킬이긴 한데 제품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펄감이 너무 많거나 입자가 두꺼운 것들은 드라마에서는 쓰지는 못해요. 조명하고 부딪혔을 때 윤으로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도드라지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파운데이션을 안 한 상태잖아요. 네. 하이라이터예요. 파운데이션 전 단계에서 저는 조명하고 부딪혔을 때 광이 제일 많이 날 수 있고 그 부분만 광이 나면 전체적인 피부가 눈기가 나 보이거든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마 살짝, 코 살짝, 여기도 살짝 이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 얼굴이 조금 기신 분들은 여기는 생략하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쿠션 퍼프 같은 걸로 딱 그 부분만 들어갈 수 있게끔 나중에 조명하고 부딪히면 그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또 여기가 살짝 빛나면 입술도 도톰해 보이고 어려 보여요. 톤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컬러 두 가지를 쓸 거예요. 외곽만 먼저 조금 어두운 컬러로 베이스를 하고 23호보다는 조금 더 어두울 수 있어요. 보시면 톤 차이가 벌써 확연히 있죠. 쉐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가루 쉐딩을 안 넣고? 베이스를 보통 밝게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얼굴은 커 보인다고 쉐딩을 엄청 하시죠. 하얗게 발라놓고 다시 어두운 걸 얹어서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여기는 그냥 베이스 자체를 톤이 좀 어두운 걸 해놓으면 쉐딩을 슬쩍만 해도 알아서 음영이 생기니까 처음에 베이스 할 때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펴는 거예요. 코팅된 면을 쓰는 이유는 흡수되지 않은 쓸데없는 파운데이션들은 얘가 덜어내주는 역할이에요. 베이스가 빨리 뜬다고 하시고 오래 유지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안 써서 그래. 두들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얹어버리니까 그게 유분하고 만났을 때 금방 지워져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베이스 안 됐는데 여기 벌써 음영이 들어갔죠. 어. 이쪽도 마찬가지.
선생님 메이크업 하신 거 너무 재밌어요. 제약사항이 많은 데에서 맞아요. 입체감도 만들고 네. 또렷함도 만들고 가까이서 본 베이스도 절대 두껍지 않아요. 가수들 공연 화장이나 이런 네. 거면은 쉐딩을 그냥 매우 세게 넣을 수 있고 펄도 막 이렇게 넣을 수 하이라이트 있는데 빡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클로즈업으로 네, 들어가야 맞아요. 되고 화장에 눈이 가면 그렇죠. 오히려 안 되니까 그 제약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선생님의 노력이라고 이거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펴주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기는 밝고 여기는 만나겠죠. 그러면 21, 22, 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촬영용 화장이다 그러면은 네. 보통 일반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하고 다니는 화장보다 두꺼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화보 같은 거는 조명이 워낙 세고 그래서 컨셉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더 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는 옆으로 가면서 점점 만나지고 자연스러운 그냥 음영이 잡히는 거죠. 두꺼울 필요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제가 레이어링을 좀 할게요. 처음에 베이스하는 단계에서부터 붉은기가 있다거나 커버력이 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레이어를 해주시는 게 컨실러가 많이 안 쓰고 두꺼워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면 제가 코만 안 발랐어요. 베이스에서 제일 얇아야 되는 부분이 코예요. 사실 모공이 조금 있다거나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막 커버하려고 두껍게 바르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지금 양쪽 다 베이스를 했는데도 코를 안 하니까 자연스러운 윤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베이스가 가벼워 보이는 거거든요. 눈 및 코 이런 데는 이렇게 손등에 남아있는 아주 그냥 소량으로 스쳐 지나가시면 돼요. 특히나 코 주위에 붉은기가 올라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만 나중에 컨실러를 아주 조금 써서 커버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코를 지금 얼마나 깃털처럼 칠해주고 계시냐면 제가 코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원래 두드리면 아파야 되거든요. 안 아파요. 손에 힘을 진짜 많이 빼고 해야 돼요. 이제 컨실러로 필요한 부분만 커버를 할게요. 쉐딩이 들어간 건데도 쉐딩입니다가 아니고 입체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베이스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면 10번 할 거를 한 번만 이렇게 슬렁 지나가면 다시 확 올라오니까 손이 훨씬 덜 가고 베이스에 많이 얹어지지 않으니까 더 가볍고 깨끗해 보이는 느낌을 가져가는 거죠. 컨실러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묽은 거는 커버가 안 되고 너무 매트한 거는 저 자국이 남아버리고 그럴 거면 차라리 매트한 거를 하나 구입하셔서 남은 파운데이션하고 이렇게 섞으셔서 농도 조절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컨실러 양을 진짜로 소량으로 쓰셔야 돼요. 도대체 저 브러쉬에 묻어나긴 하는 거야? 이 정도. 코 밑이나 이런 데 붉은기 있는 부분들 양이 많아지면 안 돼요. 그래도 다 나와요. 스팟은 아직 가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깨끗해요. 벌써 깨끗하죠. 뭐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 작은 것들도 너무 다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거울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부터 가리기 시작하시면 몇 개 안 가려도 베이스가 깨끗해지실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서 밤씬, 낮씬, 실내씬, 야외씬에 따라서도 메이크업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조명의 차이로 좀 달라 보이는 느낌들이 나는 거지 씬마다 다 바뀌거나 하진 않고요. 스팟만 몇 개 가리면 베이스도 거의 완성이에요. 드라마 속 여주인공들은 블러셔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안 하는 건가요? 그것도 컨셉에 따라 달라요. 러블리하고 이런 캐릭터들이면 아무래도 치크가 들어가야 되고 윤세리룩 같은 경우는 시선이 너무 분산되는 것보다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치크는 아예 안 썼고 그냥 눈에만 음영감을 좀 줬던 거죠. 마지막에 음영 들어갈 거는 쉐딩하고 노즈 한 번만 넣을 거예요. 네.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가볍게 이만큼. 끝이요? 두꺼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보시면 금방 쑥 올라오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네. 그리고 노즈. 특히 콧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옆에를 잘 잡아줘야 돼요. 되게 그림 그리듯이 재밌어요. 메이크업이 얼굴을 다 만드는 거잖아요. 드라마 메이크업은 조금의 예술인 것 같아요. 음영이 들어간다고 해서 언더까지 같은 톤으로 어둡게 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의 피치톤이나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화사함을 줄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이제 립을 발라주실 차례입니다. 네, 입술 주변을 먼저 컨실러로 깔끔하게 잡을게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입술 라인이 엄청 깔끔해지거든요. 처음에 컨실러 쓰실 단계에서 요거까지 해주시면 사실 편하긴 해요. 브러쉬 쓰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컨실러 펜슬 같은 거 깔끔하게 한번 딱 잡아주시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원래 립 라이너는 잘 안 쓰는데 가이드라인만 잡을게요. 여기랑 찬을 먼저 잡아주시고 지금 힘이 별로 안 느껴지시죠?
지금 잡아놓은 립 라이너하고 비슷한 컬러의 톤을 외곽만 조금만 먼저 립 라이너로 이미 예쁜 입술이 됐는데요. 모양만 잘 잡혀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보이니까 입술이 너무 붉거나 탁해서 바르는 컬러가 아예 발색이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로 눌러놓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회색기가 올라온다거나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누드톤의 내 입술 색하고 비슷한 걸로 먼저 깔아놓고 위에 원하는 색을 얹으시면 훨씬 더 발색이 잘 나와요. 안쪽을 바른 게 아니라 외곽 라인 부분만 약간 채웠어요. 이렇게 발라놓고 윤세리 룩에 어울리는 조금 쨍한 컬러를 발라볼게요. 실제로 손예진 배우가 이걸 드라마에 썼을진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많이 썼어요. 레드립이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바르셔도 피부 톤이 밝아지죠. 완전 레드가 아니어도. 그리고 바탕에 이미 베이스가 깔려 있잖아요.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레드를 바르실 수 있어요. 마지막에 립스틱 제형만으로도 메이크업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도 잘 하셔야 돼요. 텍스처의 선택. 서울에 있는 CEO 윤세리의 캐릭터에는 이런 그렇죠. 매트가 조금 매트하고 딱 떨어지는 립이 훨씬 CEO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죠. 갖고 계신 입술보다 아주 살짝 오버해서 그렸거든요. 얼굴 자체가 낯설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싹 정리정돈이 된 것 같아요. 정말요?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오늘의 컨셉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신다면? 좀 세련되고 카리스마 있는 CEO의 윤세리 룩으로 눈에는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고 입술도 의상에 따라서 뭐 체인지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룩이 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피부 표현에도 쉐딩이 들어간 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얼굴로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 그러면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화점 3사 모두 입점돼 있는 국내 최대 유기 브랜드 노담에서 제가 딜을 가져왔습니다. 하트 괄사, 애플빛 괄사, 한손 마사지기까지 3개 세트에 99,000원. 승범이랑 저랑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직접 가져온 딜이라서 이 가격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 오후 9시 회사원 C채널 생방송에서만 살 수 있어요.